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대구 지역 변호사 130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위반에 대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헌재가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증인신문 시간도 제한하는 등 속도전에 치우치고 있다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 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구 지역 변호사들의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구 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이석화 변호사를 비롯해 신평, 서석구, 황현호, 최진영, 윤용진 변호사 등 모두 130명의 변호사가 동참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개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는 있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이 단체로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 대구 지역 변호사들의 성명이 처음입니다. 이석화 전 대구 변호사회 회장 등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 변호사 모임은 130명의 변호사가 동참한 성명서를 통해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변호사 모임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10가지 문제점을 짚으면서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한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변호사들은 우선 헌재가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변호사 모임은 또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한 채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면서 일반 범죄자에게조차 적용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다투는 재판에서 오히려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탄핵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했지만 변론 횟수와 증인신문 시간, 증인 숫자를 제한한 점 등을 구체적인 절차 위반의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인 7일조차 보장하지 않은 점, 홍장훈의 메모와 증인의 신빙성 탄핵에도 그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탄핵 심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진우, 김현태의 수사상 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절차를 성급하게 진행한 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방치한 점, 8차 변론만으로 종결하려고 했다는 점 등 졸속심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변호사 모임은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 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됐으므로 그 정당성과 권위를 가장 인정받아야 할 대통령에게 방어권 행사와 공정한 심판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국 성명에 동참한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 변호사 모임 소속 의로운 변호사 130명의 명단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들의 이름은 영상이 나간 뒤 고정 댓글로 다시 올려놓도록 할 테니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영구, 강창호, 곽정호, 권기훈, 권순탁, 권영법, 권준호, 권창호, 권태영, 권혁주, 금태환, 김대현, 김동호, 김섭, 김성엽, 김승희, 김영심, 김옥철, 김은집, 김익환, 김재권, 김재식, 김주현, 김중기, 김중수, 김진홍, 김차, 김현익, 김현환, 김희식, 김희수, 남대야, 남두희, 도낙회, 도정환, 류상현, 류호대, 박기대, 박기준, 박재범, 박재우, 박정호, 박종식, 박주영, 박찬주, 박혜봉, 박헌경, 박현상, 백이야, 배동천, 배용재, 배재현, 배진덕, 배고기, 배규성, 변재호, 상무균, 서동택, 서석구, 서정석, 서한규, 서광기, 성시형, 손병일, 손병희, 손영기, 송민석, 송승우, 송인영, 신종화, 신평, 안종열, 여동영, 여한수, 윤흥종, 윤용진, 윤정대, 윤준상, 윤태원, 위진혁, 은상길, 이규영, 이명규, 이병길, 이병호, 이상호, 이석화, 이순동, 이승현, 이영규, 이영환, 이정진, 이종경, 이주영, 이준기, 이춘희, 이한성, 이현덕, 임경, 임성진, 임철, 임윤성, 장진원, 전상훈, 전하은, 정광모, 정거길, 정병양, 정상환, 정연구, 정용찬, 정우형, 정일화, 정재천, 정진규, 정진욱, 정휘연, 조병홍, 조상희, 조영태, 조은희, 최석환, 최소현, 최용규, 최진영, 한기로, 함상범, 허명, 황현호 변호사, 이렇게 130명의 의로운 변호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의로운 변호사 명단을 이 영상의 고정 댓글란에 나중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아주 노골적인 편파 진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헌법재판관,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애국시민들이 문영배 재판관의 자택 앞에서 출퇴근길에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7일부터 시작했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첫날인 어제 17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문영배 재판관 자택, 그 아파트 단지 후문과 정문에는 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모인 이들은 별도 주최책 없이 이날부터 출퇴근 규탄 시위가 열린다는 SNS 정보를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 인원은 오늘부터는 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변 지역 주민부터 출근길 이곳에 들린 이들로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탄핵 심판에 주심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주문하고 졸속 심리 논란을 규탄하기 위해서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스카이데일리의 장혜원 기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위 참여자들은 편파 탄핵 중단하라, 민노총 하수인
문영배 재판관 불법 내란 주동 구속수사라 등의 문구가 담긴 편말을 들고 평화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바리케이트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음란수계, 행번방 문영배는 물러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행번방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죠. 얼마 전에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내용이니까 더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밝힌 한 주민은 문영배 재판관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문영배 재판관과 이웃이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다면서 이웃이 아닌 애국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함께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아파트 후문 양쪽 인도에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시위를 제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소음을 관리하고 주변에 피해가 없게끔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 전원 자택에 경호팀을 배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으로 평소에도 의로 경호 대상인 문영배 재판관 자택 앞에는 이날 약 2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됐다고 합니다. 한편 출퇴근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같은 높은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출퇴근 시간에 이것밖에 없다면서 그의 위법에 위법을 더한 졸속심리 진행을 규탄하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차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졸속심리와 불공정 진행 비판의 핵심에 선 인물입니다. 일방적으로 5회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뒤에 매주 2차례씩 변론기일을 잡아서 이른바 속도전 논란을 빚었으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하기도 했고 부정선거 관련 검증 요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또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좌편향 논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각하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여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파 판사 머리수를 채워서 탄핵 인용을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는 소위 헌법재판소 태스크포스 TF의 문제도 있죠. 이 헌법재판소 TF는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좌파 성향 그런 연구관들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헌법재판관 연구관들 중에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도저히 한국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중국 쪽 사람의 이름이 꽤 많아서 과연 국적이 어디냐, 지금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심각하게 이번에 드러난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인 같은 외국 국적자들도 한국의 주요 공무원이 될 수 있게 지금 공무원법이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로 김대중 정권, 또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런 역대 좌파 정권들에서 계속 관련 정당에서 법을 바꿨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관도 판사도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재인 정권 때 개정이 아니죠. 사실은 개악된 그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헌법재판관들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 문제, 그리고 연구관들 중에 일부 이름이 도저히 한국 사람 이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 그러면서 이 앞으로 한국 대통령 탄핵도 중국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나는 명백히 대통령 탄핵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 자신을 보수니 우파니 혹은 자유주의자니 민주주의자니 그렇게 말해왔던 개인이나 집단에서 탄핵 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저 불법적이고 저 반인권적이고 저 무도하기 짝이 없는 수많은 행태라든지 혹은 더불어민주당 세력의 정치 공작들을 직시하고 그 문제점들을 비판하기는커녕 윤통에 대한 맹목에 가까운 증오심으로 오히려 헌재와 민주당을 대놓고 비호하고 대통령 측을 비난하면서 묻지마 쫓아내는데 혈안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나 집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다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보게 될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보게 될지는 여기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개인이나 집단, 언론 매체 등이 최근 보수우파나 자유우파 시민들 사이에서 급격히 질타받고 외면당하고 영향력과 위상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오히려 과거 그들을 벌레보듯 했던 저질좌파들의 정치적 이념적 필요에서 이들이 치켜세우는 새로운 형태의 음습한 연대라든지 제휴까지도 눈에 띕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최근 수많은 시민들의 대각성으로 코너에 몰린 그들 중 일부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향해 극우 운운하고 있는 저질좌에게 무식하고 사각이 짝이 없는 그런 프레임 공세에 맞장구까지 치고 나서는 추악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 정도면 망가져도 완전히 바닥까지 망가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이와 대조적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정국 과정에서 눈에 띈 새로운 모습 중에 하나는 2030의 대각성과 함께 윤통 탄핵을 강력히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서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자주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점입니다. 내가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적지 않은 인사가 지금 이 싸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 압도적 다수는 과거 윤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또 윤 정권 출범 후 권력의 어떤 조그만 떡고물조차 챙기지 않았거나 챙기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개인적 이해와 완전히 무관하게 지금 탄핵 반대 전선에 나선 것입니다. 과거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는 오히려 좌파에 가까웠다는 그런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 이 체제적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의식의 전환을 이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초래할 대한민국의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막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노력은 유튜브라는 새로운 강력한 미디어의 부상과 함께 짧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부당 사기 탄핵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줄곧 이어져 오고 있는 타락한 기존 레가시 미디어 독과점 체제의 심각한 병폐를 무너뜨리고 국민 여론의 물줄기를 결정적으로 바꾸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목소리 한 목소리가 모여서 어떤 제도권 언론 매체 못지않은 중요한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깨어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 중에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권순알TV의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알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